자, 이 K리그 챔피언십 마치고 네. 리버풀과 브라이튼 경기까지 하고 온 형철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첼시 경기를 볼까 리버풀 경기를 볼까 하다가 리버풀 경기를 이제 저도 바로 끝나고 이제 밖에서 보고 있었어요. 역전을 하더라고. 네네. 그래서 야, 얘 피르미누도 이제 또 올라오나? 어쨌든 만들어내는구나 했는데 제 기억에 안필드 해트트릭이 아르샤빈 때 이후에 나 기억나는 게 없거든요. 저도 기록을 지금 못 찾아보긴 했는데 좀 궁금하기는 해요. 이제 바로 온 거라 아마 형철이가 기록 못 봤는데 나는데 아르샤빈 내 골이잖아요. 아르샤빈 내 골이었잖아. 근데 그 이후에 안필드가 워낙에 이제 클럽 오고 난 다음에는 철옹성 같은 홈이었기 때문에 네. 설사 진다 하더라도 뭐 이런 식으로 이 많이 얻어맞는 경우는 많지 않은데 트로사르한테 헤트트릭을 당했습니다. 게다가 이번에 못 이긴 거 그리고 경기력이 부진했던 거는 의미가 큰데 그동안 뭔가 못 이기고 부진했던 거는 일단 그 얘기 탓할 수 있어요. 첫 번째 고메즈 탓. 네네네. 마팁이랑 코나테가 없어서 그렇다. 오케이. 두 번째 티아고 탓. 네. 티아고가 없어서 그렇다. 그랬다. 그리고 실제로 마팁이랑 티아고가 들어왔던 아약스전 내용은 지지부진했지만 어쨌든 아약스한테 이기기는 했어요. 오케이. 그리고 조금 이 선수들이 핏이 괜찮아지고 조직력이 좀 가다듬어지면 올라오지 않을까. 사실 그래도 어느 정도 베스트 11이 갖춰지면 잘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이번에 베스트 11 중에 그 누이스 디아즈 자리만 까르발리로 바꿨거든요. 그쵸. 근데 그 자리가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 않았고 맞아. 결국 전체 로버슨도 마찬가지로 빠져 있었죠. 근데 치미카스도 나쁘지 않은 왼쪽 풀백입니다. 네. 왼쪽 라인 변화 이외에는 다 정형 멤버가 나왔는데 경기력이 이 모양이었어요. 이거 오늘은 제가 굉장히 좀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오늘 리버풀의 경기는 개인적으로 이제 제3자 팬 입장에서는 좀 걱정스러운 경기력이었고 A매치 주간 이후에도 회복되지 않는 경기의 이 상황을 본다면 올해 리버풀의 목표를 맨체스터 시티와 우승 경쟁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챔피언스리그 티켓 수성에 맞춰야 될 수도 있지 않나라는 우려스러운 경기력이었습니다. 맞아요. 네. 아니 지금 걱정이 되는 거는 이 떨어질 대로 떨어진 팀 분위기, 컨디션, 선수들의 면면 이걸 가지고 10월에 엄청 많은 경기들을 뛰어야 돼요. 10월에 말도 안 되는 경기가 많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동안 이거 지금 분위기 반등할 만한 여유점이 그나마 어쨌든 프리미어리그 휴식기도 잠깐 있었고 그리고 A매치로 인한 휴식기도 있었고 이때를 반등의 기로 좀 노렸는데 맞아요. 전혀 지금 그게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어떻게든 마지막 그 동점골 통안의 동점골을 실점을 안 하고 3대2로 끝냈으면 그래도 난 모멘텀이 생겼을 거라고 봐. 맞아요. 역전 0대2에서 3대1을 만든 거니까. 분위기 올라오죠. 근데 그 막판의 실점이 너무 좀 진짜 살이 아리지 않나. 네. 그러니까 이 세 번의 실점 장면들을 보잖아요. 일단 첫 번째 전제해야 될 거는 브라이튼이 감독 바뀌고 첫 경기입니다. 네. 그냥 뭔가 동기부여가 됐다 이걸 떠나서 데제르비 감독은 포터 감독하고 스타일이 되게 달라요. 공격적이고 빌드업 중시하고 맞아요. 뭔가 이쁘게 축구하는 거 그거는 같아요. 네. 근데 포터는 지나칠 정도로 측면 일변도고 그죠? 근데 이 데제르비 감독은 측면은 주로 그렇게 많이 쓰지 않고 대체적으로 중앙을 많이 쓰거든요. 네. 사솔로가 되게 재밌는 축구를 했는데 데제르비 감독은 아마 기대를 해야 되는 감독 중에 하나입니다. 이탈리아의 지금 피오렌티나의 빈첸조 이탈리아노 감독도 되게 예. 기대를 받는 어린 그 감독인데 이 감독도 마찬가지예요. 맞아요. 그래서 기대를 많이 받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중앙 위주의 스타일을 아마 상대하는 팀들 입장에서는 모르고 당했을 가능성이 커요. 리버풀도 그거는 일단 전제는 해야 됩니다. 네. 근데 물론 당연히 어느 정도 당연히 이 분석을 했겠지만 네. 근데 아마 미리 예측이 힘들었을 거예요. 그렇지. 갑자기 스타일이 달라버린 거니까. 하지만 그냥 리버풀 자체적으로만 실점 장면을 보더라도 세컨볼을 그렇게 말도 안 되게 그러니까. 그냥 상대한테 쉽게 내주면서 실점을 당하는 부분 그리고 그 전술적으로도 센터백하고 풀백 그리고 미드필더 이 사이 하프스페이스 공간을 커버할 준비조차 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쪽으로 브라이튼이 3-4-2-1 전술로 크로스랑 트로사르가 네. 계속 집요하게 내려와서 볼 받아주고 드리블 치고 하는데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커버를 못 해줬거든요. 이거는 아무리 브라이튼이 달라지고 첫 경기였다고 해도 전술적인 미스도 있었고 또 선수들 사이에서 이 부분이 문제인 걸 알면서도 빠르게 체킹이 안 되는 부분도 있었어요. 그리고 세컨볼을 내줄 때의 적극성의 문제들까지 선수 개개인을 여기서 탓하기보다는 팀 전체적으로 저는 지금 이게 지금 문제가 있는데 집중력의 문제, 반응 속도의 문제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해봐야죠. 스쿼드의 고점이 여기서 이제 끝난 게 아닌가. 지금 스쿼드가 그 클럽이 챔피언스리그 결승에 가고 리그 우승을 하고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했던 그 스쿼드를 기반으로 한 스쿼드잖아요. 네. 물론 중간중간 바뀐 선수들이 있습니다만. 근데 이제는 그 단단해 보였던 수비 라인도 오늘 내가 보면서 문제라고 느꼈던 거는 야 이게 계속 득점을 해도 내가 리버풀 팬이라면 실점을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계속 안고 보는 느낌이야. 맞아요. 왜냐면 계속 그 전술적인 기조가 안 바뀌고 있어요. 클럽은 항상 라인을 올리고요. 그죠? 항상 미드필더에게 공격 가담을 관여시키고 그러면서도 사실
선수들 입장에서 보잖아요. 전술 자체가 미드필더 한 명이 올라가서 공격에 가담을 하고 수비로 내려올 때는 수비 라인은 엄청나게 올라온 라인을 뒷공간을 커버를 해야 되고 수비 라인 내려갈 때 미드필더들도 덩달아 내려가야 돼요. 근데 미드필더 파비뉴 티아고는 그나마 중앙의 위치를 잡고 있지만 오른쪽 미드필더 중 그쪽은 핸더슨 쪽은 굉장히 올라갔다가 되게 많은 거리를 내려와서 커버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거는 선수에 대한 부하가 좀 이뤄질 수밖에 없는 그런 당연히 부하 걸리죠. 전술인 거죠. 사실 지난 시즌 컵 대회 다 살아남아가지고 일정 다 소화하고 리그도 최종전까지 동기부여에 있어서 다 전력을 다해서 뛰었잖아요. 예. 이번 시즌은 지금 스쿼드상 체력적으로 한계가 느껴질 수밖에 없고 이미 그게 8월 9월에 드러났으면 저는 어느 정도 클롭 감독이 여기에 대해서는 전술적인 타협점을 찾아야 됐다고 봐요. 라인을 좀 내리던지 그러니까 아니 미드필더 간격을 좀 조절을 하던지 조금 그런 식으로 일단 실점을 안 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여기서 실점을 해버리니까 이렇게 말도 안 되게 2실점 해버리면 그럼 경기가 어떻게 이깁니까? 그래서 이게 어쨌든 클롭이라는 감독이기 때문에 참 얘기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면 이 사람이 해왔던 그간의 어떤 전적이 있고 그리고 이렇게 위기에 빠졌다가도 팀을 수렁에서 건져 올리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감독이기 네. 때문에 쉽게 얘기하기는 어려운데 내가 이제 아까 그 북런던 더비를 보면서 스코어 차이가 벌어지기 전 로얄이 퇴장당하기 전에 계속 그 얘기를 했거든요. 아르테타도 이제는 경기 운영을 좀 했으면 좋겠다. 1대1로 전반을 맞춰도 좋다. 2대1로 2대1에서 이걸 좀 오래 가져가면서 나중에 추가골을 도모하는 그림을 만들 줄 알아야 된다라는 그 얘기를 했었는데 클롭이 그걸 모를까요? 그건 아니라고 봐. 네. 그리고 이 사람이 예전보다는 현실과 타협하는 움직임들을 안 보여준 것도 아니에요. 맞아요. 그렇잖아. 그러면 그게 지금이 다시 한번 그 타이밍이 온 게 아닌가. 1718까지는 개겐 프레싱 전술을 많이 썼어요. 그쵸. 근데 그때 홍보 좀 하겠습니다. 살라 책에 많이 나와 있는데요. 맞아 이제 맞아 그 살라 책이 나왔어요. 여러분 많이 구매해 주시고 고생하면서 썼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1718 시즌까지 개겐 프레싱 전술을 썼는데 약팀의 역습에 약한 모습을 보여줘서 잡아야 되는 팀들 못 잡고 근데 그때는 오히려 강팀들을 많이 잡았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리버풀이 오히려 상위 순위권 높은 팀은 잡고 잡을 팀 못 잡아서 막상 순위권을 위로 올리진 못했고 챔스권에만 머물렀었는데 2018-19 시즌에 클롭 감독이 대대적인 변화를 주죠. 라인을 내리고 4-2-3의 전술을 쓰고 그래. 실리적으로 그때 경기를 보면 거의 다 1대0, 맞아. 2대0 막 이렇게 이겼어요. 이게 1920 시즌까지 이어졌는데 그때 좀 실리적인 전술 변화를 통해서 나름대로 결과를 만들기에 하나의 변화를 준 것 그리고 클롭 감독 치고는 되게 유연함을 보여준 그치. 거죠. 개겐 프레싱 압박이 아닌 무게중심 아래로 내렸기 네. 때문에 지금도 저는 그 시기가 왔다고 그러니까. 보는데 이게 브라이튼전만 만약에 이랬다면 브라이튼이 좀 스타일이 달라졌으니까 아마 분석하는데 어려움이 있었겠지. 당했다. 그리고 뭐. 브라이튼 잘하는 팀이니까 그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게 이 경기뿐만이 아니고요. 이번 시즌 내내 이렇잖아. 내내 이래요. 나폴리 상대할 때 똑같았고 아약스 상대할 때 똑같았고 리그에서 그 6경기 치르는 동안 똑같았고 네. 계속 그런 문제점이 반복이 됐어요. 그러면 첫 번째로 이제 우리가 스쿼드를 탓할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스쿼드 문제가 맞죠. 그래. 클럽 전술을 소화할 만한 스쿼드가 지금 체력적으로 다 지쳐 있고 그치. 몇몇 선수들 폼 저하가 느껴지고 나이도 들었고 그 사이에 부상도 많고 이거는 스쿼드의 문제가 1순위인 건 맞습니다. 오케이. 근데 이 스쿼드의 문제가 있다는 게 8월 9월에 드러났는데도 음. 총책임자인 감독이 아무런 손도 쓰지 않고 계속 이 분위기를 끌고 가고 있는 거는 그럼 이게 부진이 길어지잖아요. 감독 뭐 하고 있냐는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이거를 좀 대대적으로 보강을 해줘야 될 팬인 스포츠 그룹의 어떤 네, 역할도 그건 있겠지만 당연하죠. 이미 그거는 지나갔어. 맞아요. 그럼 이 겨울에 그거는 요구한다고 치고 그거 욕할 건 욕한 다음에 클럽 감독이 좀 이게 우리가 한번 컨텐츠 그 다룬 바가 있었잖아요. 그 이전 팀들에서의 말년 그때가 생각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렇게 되면 결국은 시간이 지나서 이게 부진이 벗어나지 않는 그림으로 가면 클럽에 대해서 방법을 내놔라. 맞아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 결국 어쩔 수 없어요. 지금 상황을 보고 어쨌든 결과를 내야 되는 게 감독의 측면이기 때문에 팬들이 기대했던 포인트가 두 개 있었습니다. 하나가 아약스전 이전에 네. 나폴리에게 크게 깨지고 리그를 쉬었죠. 그때 그래도 어느 정도 나폴리전 끝나고 클롭 감독이 경기 내용이 좋지 않았다. 네. 뭔가 변화를 줘야 될 것 같다는 뉘앙스의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러면 아약스전 앞두고 뭔가 변화가 있겠구나. 근데 이때 뚜껑 열어보니까 그대로였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두 번째 포인트가 아약스전 이후에 A매치 브레이크까지 끼고 또 그 주 주말에 리그도 쉬었기 때문에 이때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니까 그렇지. 그래도 브라이튼전까지는 변화를 주지 않을까. 근데 네. 이번에 두 번째 기대 요소까지 사라졌어요. 세 번째를 기대 요소를 가져가기에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10월 일정이 너무 빠르기 때문에 빡빡해.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물론 리버풀이 일정 빡빡할 때 더 잘하는 팀이었긴 해요 항상. 네네, 그건 맞아요. 텀이 있으면 오히려 경기력이 말리는 경우들을 우리가 봐왔으니까 그래서 자전거 타지 말라 그랬죠. 그래 그건 오케이긴 한데 오늘 경기에서 이 무승부를 당한 가장 큰 페인은 아니죠. 무인이라고 해야 되나? 무인, 하여튼, 네. 이유는 부진이죠. 뭐라고 봐야 될까요? 결국은 이제 계속 같은 전술을 쓴다는 거예요. 거기가 네. 가장 중요한
이 핵심 이유다. 모든 팀들이 리버풀 상대로 카운터를 준비하고 있고 풀럼도 잘 됐고 팰리스도 잘 그치. 됐고 뭐 그 이후에 만났던 리그 상대들 뉴캐슬도 잘 됐고 지금 브라이튼도 잘 됐고 요 시즌 실점하는 장면들 보잖아요. 다 죄다 역습이에요. 이거 손 안 쓰면 안 됩니다 이제. 그치. 이게 아무리 그냥 반다이크한테 야 반다이크가 그래도 해주겠지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더 이상 아니에요. 반다이크 폼이 전 나쁘다고 보지 않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반다이크가 이 세상 최고의 수비였을 때보다는 나이가 들었어. 맞아요. 어쩔 수 없어. 왜 이거는 반다이크뿐만이 아닌 전체 스쿼드가 다 그래요. 그럼. 이 스쿼드를 어쩔 수 없이 팀을 운영해야 된다면 이제는 타협을 해야 될 때죠. 근데 여전히 승점을 드랍하고 있고 1위 팀 아스날하고 경기수 차이가 있다는데 승점 차가 지금 11점 차인가 그러거든요. 그 와중에 오늘 또 첼시는 결과적으로는 승점을 가져갔어요. 3점을. 이겼더라고요. 마지막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아. 결과를 내야 되는데 결과를 내지 못한다. 그리고 하나 여기서 또 꼬집을 점이 네. 오늘 교체술입니다. 뭐 후반전 하프타임에 루이스 디아스는 예. 본인의 몸 상태만 괜찮다면 당연히 나와야 되는 자원이기 때문에 나와서 뭐 또 골에 관여를 했고. 그리고 까르바이오가 주전이 아니니까 네. 디아스 잘했어요. 오케이. 리투입 오케이. 그리고 핸더슨은 아마 부상 복귀하고 이제 얼마 되지 않았어요. 독일전에 1분 뛰었지만 사실 뭐 지금 핏 자체가 그렇게 좋은 건 아니니까 이것도 바꿔줘야죠. 그래서 핸더슨 대신에 엘리엇을 넣은 거 뭐 넓게 이해해서 이것도 오케이입니다. 엘리엇이 불안하긴 했지만 그리고 제 생각에는 밀너를 그때 치미카스 대신에 밀너를 넣은 거는 제가 그냥 추리하건데 아마 아놀드를 계속 빌드업에 좀 관여하는 미드필더로 쓰기에는 엘리엇이 나왔을 때 엘리엇이랑 살라가 계속 겹치는 모습이 있었으니까 이번에는 아놀드에게 오버래핑을 시키고 살라를 안쪽으로 들어오게 하고 엘리엇에게는 또 다른 역할을 줘야 되는데 엘리엇이 원래 아놀드가 있었던 뒤쪽으로 내려와서 빌드업에 관여되는 그 역할을 준 것 같아요. 그러면 아놀드가 오버래핑을 하는데 반대편에 치미카스까지 오버래핑을 하면 그럼 수비가 불안하니까. 밸런스가 무너지니까 일단 밀너라도 풀백에 넣어서 밀너가 후방에서 좀 빌드업을 조리하고 그래, 밸런스를 좀 잡아주자. 네, 아놀드의 오버래핑을 극대화하려는 모습을 주문한 게 아닌가 싶었어요. 그렇게 일단 추리를 했거든요. 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밀너도 그냥 오버래핑을 하고 아놀드도 오버래핑을 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형철이가 이거겠지라고 해석을 했으나 여러분이 그것도 아닌 거 아니야. 맞아요. 그나마 이제 엘리엇의 역할이 조금 이전보다는 좀 빌드업에 관여되면서 살라랑 덜 겹치게 만든 거는 오케이. 네. 근데 이외에 풀백의 운용을 봤을 때 그리고 그 이후의 결과물을 보잖아요. 이게 뭘까? 이 생각이 들어요. 최종적으로 교체 컨셉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의구심을 안 가질 수가 없죠. 뭐 피르미누 빠진 것도 결과적으로는 좀 독이 되고 말았고 네. 조타가 나오자마자 뭐 별거 못 해줬으니까 이런 교체들이 이전에 클롭 감독 지난 시즌에 클롭 교체술로도 우리가 칭찬하고 했는데 하프타임의 클럽이었단 말이야. 네, 지금 뭔가 팀이 말릴 때 클롭도 같이 말리고 있어요. 전술 변화 못 주고 경기 중 교체 선택 말리고 있고 상대하는 팀들 컨디션은 또 뭐 냉정하게도 꽤 좋은 편이고 키퍼 선방에도 막히고 이러니까. 네. 뭐 지금 클럽 감독이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요즘 들어서 저는 그 생각은 많이 해요. 이전에 2010년까지죠. 퍼거슨 감독도 네. 생각을 해야 되고 벵거 감독도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둘이 너무 특이한 케이스고 그게 아니면 이 한 감독이 우승권 클럽에서 그것도 어마어마하게 이 현질을 해야 되는 리그 프리미어리그 안에서 오랫동안 어떤 패권을 잡고 살아있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럼요. 네. 근데 결국 참 슬프게도 리버풀 팬들이 믿을 수 있는 건 또 클롭밖에 없어요. 이게 역설적으로 그거밖에 없거든. 그럼 지금 상황에서 누굴 믿냐? FSG가 뭐 엄청 극단적인 뭔가를 하겠어요? 현재 그동안의 그러고가지 않거든. 걸음으로 봤을 땐 그러지 않을 거고 그렇다고 스쿼드를 믿자니 스쿼드의 한계점이 자꾸 보이고 결국 클롭 감독이 워낙 명성이 있는 감독이고 지금 리버풀을 이끌어온 감독이기 때문에 보여준 것도 많고. 네, 지금은 좀 말려 있는 것 같지만 위기는 있을 수 있다 치고 결국 해왔던 대로 다시 한번 변화를 줄 만한 타이밍을 잡을 거라고 믿고 있어요. 그렇게 해줘야죠. 근데 생각보다 많이 늦어진 거죠. 그렇습니다. 뭐 어쨌든 반등의 포인트는 10월에는 반드시 만들어야 되는 리버풀과 맞아요. 클롭이기 때문에 네. 그걸 이제 기대를 해봐야죠.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뭐 제가 커뮤니티 위에 우리 영상도 올라갔지만 이제 형철이 그다음에 좀 이따 또 덕현이 와요. 맞아요. 네, 덕현이는 이제 수정공 첼시 경기 하러 오는데 둘 다 여러분 KBS 월드컵 TV 중계에서 보실 수가 있으니까 또 저희와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